안녕하세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자식들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 할머니입니다. 저는 남편과 집에서 노후를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무료한 우리의 일상의 한때를 즐거움으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 사연 튜브의 사연들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우리의 이야기도 사연으로 보내보면 어떨까 싶더군요. 라디오 사연 한번 보내본 적이 없던인지라 말재간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형편이 어렵던 저와 남편은 서울 월세방에서 신혼을 시작해 두 딸을 낳았어요. 양가 또한 어려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죠. 저와 남편은 자식들에게 많은 우리와 같은 가난을 겪게 하기 싫었기에 결혼 5년 차에 차린 고물상을 어떻게든 잘 키워내려고 처음 고물상 운영은 굉장히 됐습니다. 가진 돈이 없었기에 고철이나 파지를 가져온 사람들에게 당장 줄 대금이 쪼들려 그요. 때문에 남편은 저렴하게 장만한 손수레를 끌고 직접 파지와 고철들을 주러 다녔어요. 저 또한 아이들을 재운 새벽엔 그런 남편을 도우려 거리로 따라 나섰죠. 여보, 손 많이 없지? 그냥 집에서 애들 보고 있으라니까 괜찮아요. 애들 재운 사이라도 나도 나와서 도와야죠. 당신 혼자의 차가운 겨울 새벽바람 맞아가며 고생하게 둘 순 없어요. 허리도 많이 아프고 겨울엔 손이 꽁꽁 얼어붙어 손끝이 시리다 못해 욱신거리다 그요. 그래도 꿈꿀 훗날의 행복이 있었기에 우린 웃으며 버텼습니다. 너무 몸이 되다가도 집에 돌아와 엄마 아빠를 부르는 딸들을 보면 묵은 피로가 싹 씻겨나가곤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물상은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젠 남편의 외벌이로 충분했기에 저는 집안일과 육아에 더욱 시간을 하려 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만큼 앞으로 딸들만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준다면 우린 더 바랄 게 없었죠. 하지만 부모도 사람이다 보니 딸들이 자라며 서운한 감정이 생기기도 하더군요. 여보, 저기 친구들이랑 있는 애, 우리 혜인이 아니에요. 맞네. 길거리에서 있어도 우리 큰딸. 인물이 빛을 발하는 고먼 혜인아. 엄마랑 아빠다. 뭐야, 혜인이 너희 부모님이야? 아, 아니야. 우리 아빠 회사 다녀 오차이 완전 꼬질꼬질한 게 정신 좀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 얘들아, 가자. 괜히 우리한테 계속 말 걸면서 쫓아올라. 어느 날, 저는 회지가 가득 담긴 남편의 수레를 뒤에서 밀어주다 길거리에서 중학생 큰딸을 발견하곤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큰딸은 행색이 초라한 우리가 창피했던 모양입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우릴 모른 척하더니 그대로 우릴 모른 척하고 자리를 벗어나 버리더라고요. 게다가 우릴 창피하기,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죠. 언니, 왜 괜히 아빠 돌아다니는 길목에서 놀았어? 난 아이 아빠 고물상 근처에 얼씬도 안 해. 철없이 말하는 둘째 딸의 말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남편 또한 괜스레 추레한 자신의 작업복을 내려다보며 서글픈 표정을 짓더라. 그래, 아무리 행색이 초라해도 부모를 창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 저는 속상한 마음을 애써 키며 딸들을 나무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 모른 척하고 창피하면 되니 너희들이 먹는 거, 입는 거 다 너희 아버지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마련하는 건데 부모 가슴에 상처를 내서 되겠어?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방에 들어가서 반성해. 제가 화를 내자 그제야 딸들은 울먹이며 미안해, 사과해 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속상해하는 제게 다가와 저를 위로해 주었죠. 너무 속상해 마. 애들이 사춘겨서 그럴 거야. 남편은 어떻게든 자식들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자 하는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 덕분에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고 딸들이 속상할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었죠. 우리는 돈을 모아 3방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큰딸이 17살이던 어느 날 가족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막내야, 연락 없이 갑자기 우리 집에 왔어. 어느 날 3남매 중 둘째인 남동생 다 절 훨씬 많이 따랐던 막내 여동생이 절 찾아왔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2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10날 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집안을 흔들며 시끄럽게 하던 그런 막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머니가 애를 돌보듯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사를 하느라 분주한 나머지 동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동생의 얼굴을 살펴보니 크게 다친 부분도 있었고, 울면서 찾아온 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엄청나게 절망적이었습니다. 언니, 나 백혈병이 자꾸 살이 빠지고 비염도 잦은데, 다가 최근에 코피까지 자주 나더니 출혈이 잘 멀지가 않더라. 그래서 병원에서 피 검사를 했더니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라. 백혈병이래. 당장 입원해서 골수 검사 받고 치료 시작해야 하는데. 언니, 나 너무 무서워. 내가 죽을까 봐가 아니라 내가 잘못되면 우리 남영이 어떡하나 싶어서 밤에 잠도 안 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사람이 언니밖에 없더라. 오빠는 지방에서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 바쁘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마당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동생은 엉엉 울며 저에게 조카를 보살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황급히 남편과 상의한 후 어린 조카를 우리 집에서 돌봐주게 되었죠. 동생은 병원에 입원해야 하니 조카를 혼자 집에 둘 수도 없었습니다. 없는 노른이었고, 뭐야? 쟤 때문에 나랑 혜수랑 또 방같이 써야 돼. 진짜 짜증나. 딸들은 방을 빼앗겼다면 어린 사촌 동생이 저희 집에 머무는 걸 싫어하더군요. 저는 혹시라도 조카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봐 딸들의 말을 조심했어요.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동생을 병하고 조를 봤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어 가고 결국 동생은 백혈병 판정을 받은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그만 세상을 떠났죠. 동생은 숨을 거두기 전 숨을 헐떡이며 제게 조카를 부탁했어요. 언니, 제발 우리 남영이 좀 잘 부탁해. 얘 아빠한테 전화해봤는데 그 사람 이미 딴 살림 차렸다고 자기한테 예보 생각하지도 말래. 불쌍한 우리 남영이 제발 버리지 말아줘. 마지막까지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 언니, 장례식 내내 살밖에 안 된 조카는 자기 엄마를 찾으며 엉엉 울더군요. 이모, 우리 엄마 이제 진짜 저한테 못해요. 저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한테 갈래요. 여보, 아빠가 남영이 못 맞는다고 했다며 설사 그쪽에서 데리고 간다고 한들 술만 먹으면 손찌검을 해대는 그런 놈한테 난 남영이 절대 못 보내. 그러니 남영이 우리가 병해서 우리 자식으로 키웁시다. 남편은 고맙게도 조카를 먼저 입양하자고 말해주더군요. 그렇게 우린 여동생을 떠나보낸 후 조카를 친양자 입양을 통해 우리 자식으로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엄마랑 도시락 싸서 아버지 도우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학교 개교 기념일이라며 친구들이랑 놀지. 왜 여기까지 왔어? 나영이가 혼자 고생하는 당신 도우러 가야 된다면서 어찌나 성화였다. 혜인이랑 혜수는 학교 쉬는 날만 되면 우리한테 용돈 더 달래서 놀러 나가기 바쁜데. 아유, 기특한 우리 아들. 남영이 입양한 건 우리 부부의 큰 복이었습니다. 애가 착한 데다 어찌나 효자인 학교가 끝나면 제 아버지 일손을 거들어야 한다며 고물상으로 달려가기 바빴죠. 그 시간에 공부를 하래도 고물상에서 하는 공부가 훨씬 더 잘 된다며 어찌나 자기 아버지를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딸들은 여전히 자기 아버지 직업이 창피하다며 친구들에게 남편의 직업을 속이기 바빴는데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세 아이는 모두 장성한 성인이 되었어요. 놀기 좋아하던 큰딸은 세 아이 중 유일하게 대학을 가지 않았고 우리의 도움으로 29살에 남대문에서 자기 옷가게를 차렸죠. 남편 고물상의 벌이가 제법 돼서 청약으로 자가도 가지고 있었고 모아둔 돈도 꽤나 두둑했거든요. 그동안 했던 것처럼 내 가게까지 조금 힘들다고 막 그만두면 안 돼. 내가 이번엔 꼭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내 아버지가 창업 자금대 주신 거야. 아, 알겠다니까. 도와준 거 진짜 너무 생색내는 거 아니야? 큰딸은 여전히 철이 없었지만 그래도 다 큰 자식 자기가림은 하게 했으니 그나마 안심이 되더군요. 지방에서 겨우 대학을 졸업한 작은딸은 한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학원도 다니지 않고 자기 아버지를 도와 공부했던 아들은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을 나와 번듯한 중견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이웃 큰딸은 35살에 고급 술집을 운영하던 큰 사위와 결혼을 했고 1년 뒤 작은딸은 금융권 대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작은 사위와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남편은 두 아이에게 각각 7천만 원을 지원해 주었죠. 엄마, 근데 난 좀 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큰언니는 옷가게 창업할 때 아빠가 해준 만큼 나도 더 해줘야지. 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너도 꼬면 창업하던가 무슨 돈을 더 해줘? 우리도 이젠 우리 노후 자금 아고 남영이 장가. 보낼 때 보해줄 돈밖에 없어 천도 굉장히 큰 돈이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딸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난리를 치더군요. 끝내 작은 달은 물러나지. 기억 후 제 남편에게 2천만 원을 더 뜯어낸 후에야 난리통은 진정이 되었어요. 어차피 우린 자식들을 잘 살게 하려고 아둥바둥 돈을 벌고 모은 거잖아. 나도 마음이야 좋진 않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만 아프니까 우리 그냥 좋게 생각합시다. 남편은 애 딸들을 두둔. 어차피 남편이 본 돈이니 제가 과할 일은지만 남편의 노고는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돈만 밝히는 두 딸이 심하더군요. 이후 받을 건 다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두 딸은 명절을 제외하면 우리의 생일에도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라고 처음엔 살갑게 굴던 두 사이도 점차 우리에게 되면 대면하게 그래도 사이는 백년 손님이라고. 남편은 명절에 찾아온 사이들 잘 지내고 싶어 했는데 두 사이는 은근슬쩍 남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대더라고요. 내가 우리 큰 사이 술집 한번 가서 팔아줘야 하는데 말이야. 에이, 저희 술집에 오는 손님들은 하나같이 차림새도 멀끔하고 직업들도 다 좋아요. 장인 넣은 대기업의 사자 직업에 사장들의 한 번 와서 쓰는 돈만 해도 수십 수인데 장인 어른이 그렇게 쓰실 수 있겠어요? 고물 팔아서 돈 얼마나 버신요? 수십 수백, 아이구야, 돈이 얼마나 많으면 하루 술값으로 그렇게 쓰나? 장인 어른께 좀 버겁죠. 제가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도 저도 요새 힘들어서요. 그래 뭐 괜찮네. 우리 둘째 쌓인 요새 하는 일은 잘 되나? 뭐든 내 돈 필요한 일은 없고 도움이야. 장인어른, 그럼 저 통해서 대출 좀 받으실래요? 제가 괜찮은 상품들로 기가 막히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대출 내가 대출 필요한 일이 뭐가 있나 그런 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제 동료들, 장인들은 일부러 사회통에서 사업자금도 대출받아주고 자동차 살 때도 사회통에 대출받아서 사준다던데. 하긴 고물상 하면서 차나 사업 자길 필요하실 일이 뭐가 있으시겠어요? 처음엔 이 정도 아니었는데 오냐 오냐 해줬더니 점점 제 남편을 무시하는 발언이 도가 지나치더라. 도 생각했는지 자기 매형들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매형들, 지금 말씀을 되게 무리하게 하고 계신 거 아세요? 아님 다른 거라고 왜 말끝마다 고물상 걸리세요? 큰 매형, 술집 사장이란 사람이 장인어른한테 자기가 해서 술 대접 한 번 못 해줘요. 자기도 그럴 능력이 없으면서 왜 저희 아버지를 무시해요? 아버지가 어디 돈이 없어서 그러셨겠죠? 그냥 술값에 그만큼 돈을 쓰기 싫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매형도 그래요. 얼마나 실적이 안 좋으면 자기 장인어른한테 대출 받아달라고 소리를 서슴지 않고 해요. 그리고 도와주면 감사한 거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한 건 또 뭐예요? 두 분 다 저희 아버지한테 사과하세요. 야, 넌 왜 괜히 시간 내서 너희 매 형들한테 큰 소리야? 너야말로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엄마, 남영이 제 버릇 없는 것 좀 봐. 버릇 없는 건 사위들이. 남영이 말이 틀린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더 문제야? 너희가 너희 부모를 부모 대접 안 하니까? 사위들. 아직 저가 어려운 줄 모르고 처부모 앞에서 저딴 소리 해대는 거 아니야. 제가 화를 내자. 그제야 두 사이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남편과 제게 사과하는 신용을 하더군요. 하지만 표정이 꼭 흰 두부 씹은 사람 마냥 팍 썩은 것이 누가 봐도 억지로 사과라는 게 느껴졌죠. 딸들은 왜 괜히 명절에 힘들게 온 사회들에는 그 모습에 결국 그 온화한 남편까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다들 그만해. 다 딸 자식들을 공경할 줄도 모르는 인간들로 키운 내 탓이야. 너희들도 그리고 자네들도 더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 이만 돌아가게. 남편은 손주들과 두 딸 부부를 쫓아낸 후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고물상을 무시하던 두 딸과 사이들 그 다음에 고물상의 일로 또 한바탕 뒤집어졌습니다.
아빠 고물상을 나영이한테 물려줄 거라며 그래 소식 한 번 빠르구나. 나영이가 회사에서 이빠른 소리를 했다가 누명을 쓰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잖니. 어차피 나도 이제 70이 다 돼가서 몸이 힘든 차에 잘 됐다명이야. 워낙 틈틈이 내 일을 많이 도와줬으니 고물상 이어받아서 운영하기도 수월할 테고. 근데 이게 뭐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다 몰려와서 난리를 지는 게야. 그런 노다지 나영이한테 그냥 덥석 주면 우리는 맞아요. 장인어른, 솔직히 장인어른 친자식은 제 아내랑 처제 아닌가요?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어긋나긴 뭐가 어긋나. 나영이도 엄연한 내 아들이야. 게다가 너희 셋 중에 제일 효자가 명인데 그렇게 따지면 너희들한테 고물상을 넘기는 게 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고물상을 넘긴다고 안들. 너희가 고물상을 어떻게 운영할 건데? 주면 너희들이 아님 자네들이 할 건가?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해요? 주시면 비싸게 팔아 넘겨야지. 맞아 아빠. 그 고물상 차라리 팔아서 우리한테 돈 똑같이 나눠주면 안 돼. 아니면 고물상 값어치만한 돈을 언니랑 나한테도 더 주던가. 그만, 그만. 그놈의 돈. 제발 그만들 좀, 라. 너희들 나한테 뭐 돈 맡겨놨냐? 우리도 돈 없다고 몇 번을 말해. 하필 아들이 집에 없던 시간이라 저와 남편은 딸들과 사이들이 아우성을 둘이서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너무도 주제넘은 내 사람의 말에 남편은 화를 내다 못해 역정을 내더군요. 아빠, 그 고물상 남영이 줄 거면 우리 집 다시 안 와? 진짜야 네?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오지 마이 배음 망덕한 것들. 감히 부모 돈을 가지고 부모한테 으름장을 놔? 어차피 우리만 보면 돈돈거리고 부모를 대접도 안 해주면서 내가 뭔데 부모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남편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자 두 딸과 사이는 엄청나게 성질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집에 들어와 자초지종을 다 들은 아들은 크게 화를 내며 왜 집에 쫓아가려고 하더군요. 우린 그럴 가치도 없는 놈들이라며 그런 아들을 말렸죠.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저 다른 직장 구하면 되니까 그 고물상 저 주지 마세요. 아버지 두 분이 저 때문에 괜히 너무 마음고생 하시잖아요. 됐다. 너한테 고물상을 안 준대도 더는 그놈들한테 돈 줄 마음 없어. 그리고 내 피땀 흘려 일군 사업장을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고물상을 이어받을 마음도 없으면서 욕심만 부여되는 저런 놈들, 나도 더는 필요 없다. 남편은 두 딸과 사이가 단단히 뿌리 난 듯했습니다. 저 또한 남편과 같은 마음이었기에 우리는 아들을 설득해 결국 고물상을 물려주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두 딸과 사이 또한 마음이 상했어요. 그 뒤론 명절에도 집에 찾아오지 않더군요. 자기 누나들과 매형들에게 화가 났음에도 아들은 저와 남편이 상처받진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우린 그런 착한 아들의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더는 딸들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세 식구에게 아주 커다란 불행이 닥쳤습니다. 엄마, 얼른 병원으로 오세요. 아버지 지금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바로 아들의 고물상을 도와주려 집을 나섰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고물상 앞에 거의 도착했던 남편은 갑자기 튀어나온 한 할머니의 폐지 수레를 피하려던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부딪혀 1미터나 날아갔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수술은 잘 된 것 같나요? 그런데 왜 우리 남편이 눈을 못 뜨나요? 예.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는데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연세가 있으셔서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손은 떠났으니 부인이 의식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만약 의식을 찾지 못하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과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거의 50에서 10년이 되었는데 이런 남편이 영영 눈을 못 뜬다는 사실이 참 속상하죠. 맏아들은 중한 충격 앞에서 통곡하는 나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 울음을 그친 후에는 아주 오랜만에 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런 동안 얼굴을 마주보지 않았어도 자식들도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사실은 꼭 알아야 하니까요. 일단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들, 이 전화를 받지? 아버지와 큰 사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큰 사위 입에서 나온 말은
귀가 막히기 짝이 없더군요. 장인 어른이요. 근데 제가 요새 사람이 없어서 술집을 못 비울 것 같아 가지고요. 아직 돌아가신 건 아니죠? 애엄마한테 다시 전화 걸어 보세요. 저는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였습니다. 장모님 게다가 뒤늦게 다시 전화가 걸려온 큰딸 또한 더더욱 먹지 못한 소리를 짓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가 그렇게 딸들 귀한 줄 모르더니 벌 받았네. 난 또 3년 만에 무슨 일이라고 나 장사하느라 바빠. 어차피 중한 자실 하루 종일 면회되는 것도 아니라며. 아빠 의식도 없는데 내가 가서 뭐해? 고물상 물려받은 효자 남용이나 열심히 옆에서 아빠 지키라고 해 천불이 났습니다. 뒤어 제 전화를 받은 작은 딸 또한 똑같은 반응이었다. 게다가 작은 사이는 아예 제 전화를 받지도 않았죠.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하며 저희들을 키웠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위독한데도 한 명도 안 와 볼 수가 있니? 그것들이 사람이니? 응, 문 아들이나 매형이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그럴 수가 있냐고요? 아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 누나들에게 전화 걸었지만 딸들과 심지어 사이들 아직 아무도 아들의 전화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식이라고 가끔씩 딸들의 사진을 들여다 보던 남편이 너무도 가여워 미칠 것만 같았죠. 남편은 2주일이 넘게 중환자실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아들 그리고 아들과 곧 결혼할 예정이었던 예비 며느리만 돌아가며 중환자실에 면을 갔었죠. 아들을 닮아 예비 며느리 또한 어찌나 심성이 고운지 깨어나지 못한 채 남편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려주더라고요. 2주 후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여전히 의식을 차리지 못했고 그렇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어요. 그렇게 남편이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됐던 날 사람이 아닌 개막 나이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아들과 짐을 가지러 집에 돌아와 있었는데 미친 듯이 눌리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글쎄 술이 얼큰하게 취한 두 딸과 두 사이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너희 아버지 병원에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너희들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너희들 술 마셨니? 자네들 돈에 집에 애들 두고 저희들끼리 제 술집에서 술 한잔 했습니다. 장모님, 지금 자네들 장인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렇게 술 퍼마시고 처가에 찾아오다니. 지금 제정신인가? 다들 썩 나가지 못해야, 엄마. 엄마, 왜 맨날 우리 못 쫓아내서 안다이야? 우리 중요한 일 상의하면서 딱 한 잔씩 마신 거야? 그거 엄마랑도 같이 상의하려고 해. 수혜 부부랑 같이 여기까지 일부러 찾아온 거라고. 상의는 무슨 상의? 여보, 내가 대표로 말씀드릴게. 장모님, 추가 놓고 말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유산 분배 미리 좀 하시죠. 뭐야,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내 연놈들, 남편의 병문안 한 번 안 오더니 술에 취해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유산 타령 있더라고요. 아들 또한 어이가 없었는데 자기 큰 매형을 노려봤는데 저는 무슨 개소리를 하나 들어나 보자 싶어 아들을 막았습니다. 장모님, 제가 장인은 위독하시다는 말을 듣고 좀 알아봤는데요. 고물상 하는 사람들 재산이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막 월 1,000만 원씩 본다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장인은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신 재산 있으시죠? 고물상을 몇 년을 하셨는데 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네랑 무슨 상관인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양반 재산을 자네가 왜 탐내냐고. 에이, 섭섭하게 그런 말씀하신다. 어차피 장인들은 돌아가시면 그 돈 다 자식들 목 아니에요. 이대로 못 깨어나실 가능성이 크다면서요. 장모님이 큰 사이가 사실 요새 많이 힘듭니다. 요즘 다들 힘든 마스크 시국이야. 저 같은 자영업자들은 아주 죽을 맛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참에 자식들한테 유산 먼저 좀 배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이 좀 도와주십시오. 맞아, 엄마. 이 사람. 술집 망하면 우리 집 타격이 커? 대출도 많이 받은 마당에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마침 아빠가 딱 타이밍 좋게 이렇게 된 거 있지. 아빠가 돌아가시게 생긴 건 나도 너무 마음 아프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잖아. 안 그래, 아빠. 숨겨둔 재산 있지? 엄마.
어차피 자식 주려고 번 돈 딸내 좀 살려주라. 엄마. 이번엔 언니네 주는 만큼 우리도 똑같이 줘야 돼. 맞습니다. 장모님. 저도 처형한테 창업 자금 지원해 주셨다는 거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듣고 엄청 섭섭했어요. 자식은 차별하면 안 되죠. 맞다. 강남영. 넌 아빠 친자식도 아닌 게 양심 있으면 유산 넘볼 생각 꿈도 꾸지 마. 알았어. 저번에 아빠 고물상 내가 채 갔을 때도 언니랑 내가 얼마나 약올랐는데 개판이었는데 말 그대로 저 말들이 어디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개 소리였어. 부모의 죽음 앞에서 유산 타령만 하는 저놈들이 어떻게 자식이고 사이랍니까? 저는 유산 생각에 신이 난 표정으로 막 자짓걸 떠들어대던 두 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곤 망설임 없이 두 딸의 뺨을 아주 세차게 내리쳐 버렸죠. 아, 엄마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아주 너희들 아버지 제발 돌아가시라고 살 지내라. 너희들 아버지가 널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고한 것들 뭐 타이밍 좋게네. 아버지가 위독해져 얼마나 끔찍한 금수가 돼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둘째, 너 남이가 우리 친자식이 아니라고 너희 같은 친자식보다 우리. 남이가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자식 노릇을 다 했어. 양심 있으면 유산 넘볼 생각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건 바로 너희들이야. 그리고 김서방 사위 노릇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 왜 장인 돈을 탐내? 이서방 자네도 똑같아. 내 남편이 자기 돈 자기가 알아서 쓴다는데 자네가 왜 서운해해? 어디 정신이 이상한가? 난 그 돈 너희들도 못 줘. 엄마 진짜 말 이상하게 한다. 자식이 꼭 부모한테 효도해야 자식이야. 나 줬으면 땡긴 거지. 뭘 그렇게 효도를 바래? 그리고 엄마가 안 주면 뭐, 아빠 재산이 우리한테 안 와. 우리가 소송 걸면 어차피 우리 목정돈 받아낼 수 있거든. 그만 좀 해. 누나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돈만 보면 사람이 그렇게 물불을 못 가려? 내 형들도, 작은 누나도 다 똑같아. 엄마까지 혀아보라서 쓰러지게 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 돌아가. 내 형들도 돌아가요. 간다가 웃겨? 진짜, 넌 옛날부터 참 효자 납셨다. 친자식도 아니면서 엄마 이렇게 우리 쫓아보내도 어차피 우리한테 들어올 돈은 다 오게 돼 있어. 늙어서 기력도 딸릴 텐데, 어마하네. 힘 빼지 마, 여보, 가자. 그렇게 두 딸과 사이들 턴드투덜대며 집을 나가 버리더군요. 너무 원통해서 저는 아들에게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이건 뭐, 자식들이 아니라 거의 빚쟁이 아니 생돈 듣는 사채업자들 수준이었어요. 울지 마세요, 엄마. 저 인간들 분명 언젠가 천벌을 받을 거예요. 그날 늦은 새벽, 큰딸은 술래 취해 아들에게 전화까지 걸었던. 얼마나 취했는지 혀까지 꼬인 채로 야, 너 진짜 우리 아빠 유산 단돈 10원도 탐내지 마라. 야 이 고아 자식아, 자자. 꽁돈을 위하여 다들 건배라는 천인 공노할 소리까지 해대도 그요. 그네 연놈들은 저희 집에서 나간 후 자기들끼리 술을 더 마시며 축하 파티까지 하고 있던 겁니다. 이 천벌을 내려도 시원찮은 이것들에 제 남편의 유산을 맥없이 빼앗겨야 한다니 가슴에서 천불이 날 것 같았죠. 그런데 다음 날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바로 제 남편이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한 거예요. 남편은 너무 오랜만이라 목소리 내도 조금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이미 수술 후야 몸도 많이 회복되던 터라 며칠 만에 기력을 많이 되찾았죠. 그리고 딸들의 일을 전부 전해 들은 남편은 엄청난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천벌 받을 놈들.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여보, 나 도저히 괘씸해서 이대로 못 넘어가겠어요. 내가 그 애들 정신교육을 호되게 시켜줘야 이 화가 풀리겠다. 남편 또한 저와 같이 처참한 마음이라 우린 어떻게 딸두가 사이를 호되게 혼내줄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마침 큰딸이 병실에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이 사고를 당한 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저는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번뜩여 남편에게 눈을 감고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척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큰딸은 가만히 와서 남편을 들여다보더니 제게 이러더군요. 아빠 상태 좀 보러 왔어?
한 달이 훌쩍 넘도록 이렇게 못 깨어난 거면 곧 돌아가시겠네. 그지, 그래. 의사가 이젠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그나 그래서 넌 그거 확인하러 왔니? 내가 유산 언제 받을 수 있나 보려고. 엄마, 아직도 화났어. 내가 그때 그랬잖아. 어차피 우리한테 유산 돌아갈 거니까 힘 빼지 말라고. 그래네 말이 맞다. 며칠 동안 생각해보니 나도 괜히 자식인 너희들과 신경전하며 힘 뺄 필요가 없겠다. 그나 그래서 말인데 사실 내 아버지 재산이 너희들 생각보다 좀 많다. 저번에 투자 목적으로 사둔 빌라 하나가 재개발 확정되면서 돈을 꽤 불렸던. 그래, 얼마나 됐는데? 다 합치면 12억 정도 된다. 어차피 너희 아빠가 나중에 물려주려고 했던 돈이니까 내 몫까지 다 합쳐서 그냥 그거 너희들한테 다 나눠주마. 너희 말대로 남영인 우리 친자식도 아니니 나영이한테 고물상이 충분할 거야? 12억 진짜지? 엄마, 진짜 약속했다. 12억 전부 나랑 수한테 준다고. 웬일이래? 엄마, 저번엔 그렇게 화를 내더니 나도 늙었어. 너희 아버지 유산 정리한 뒤에 나도 나한테 남아있는 노후 자그만 가지고 조용히 살 거다. 큰딸은 제 말에 거의 천정을 뚫을 듯 펄쩍펄쩍 뛰며 좋아하더군요. 눈앞에 제가 속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꿈에도 상상 못한 채 말입니다. 저는 그런 큰딸에게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아 주었어요. 그래도 내가 너희들 아빠 재산 전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순 없어. 대신 주 뒤에 집으로 오너라. 내가 미리 처분해서 줄 수 있는 약간의 돈은 미리 주마. 사위들이 해수도 다 데리고 오고 와. 대박 아싸. 아빠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아빠 노루톡톡이 하시네요. 아빠, 기왕이면 빨리 돌아가세요. 딸은 덩실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제야 눈을 뜬 남편은 피눈물을 흘릴 듯 눈물 고인 눈이 벌개져 있더군요. 빨리 돌아가시라. 내가 고작 저런 말을 듣겠다고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내면서 자식들을 키웠단다. 이야, 울지 말아요. 여보, 내가 꼭 복수해 줄게요. 당신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것들은 더 이상 내 자식도 아니에요. 쟤들은 제가 죽어도 똑같이 저랬을 거라고요. 그렇게 2주 뒤, 저와 아들은 집에서 두 딸과 사이를 맞았습니다.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온 그놈들은 거실 풍경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떡하고 얼어붙더군요. 왜 귀신이라도 봤어? 왜냐하면 제 옆엔 전날 퇴원을 한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앉아 있었거든요. 멀쩡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남편을 보고 내 놈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분명 일주일 전엔 오늘 내일 했는데 왜 내가 안 죽어서 섭섭하니? 내 유산 못 받게 생겨서 다들 앉아라. 우선 내 사과부터. 아마 미안하게 됐어. 나도 너희들한테 그 12억 나눠주고 싶었는데 너희 아빠가 이렇게 멀쩡하게 깨어났지. 뭐니 말도 안 돼, 엄마. 지금 장난쳐. 엄마랑 아빠 둘이 짜고 일부러 그런 거지? 야, 강남영, 너도 알고 있었지? 왜 그렇게 화를 내? 누나, 어찌됐든 아버지가 깨어났으면 자식으로서 당연히 축하할 일 아니야? 남명이 말이 맞다. 그리고 깨어난 너희들 아빠가 그 돈으로 남명이 신혼집을 얻어주겠다. 더구나 서울에 6억 정도 하는 아파트로 말이야. 그리고 남은 돈은 사회에 기부할지언정 너에겐 한 푼도 못 준대. 난 너희에게 돈을 주고 싶었지만 어쩌겠니? 재산주의는 너희들 아빠인 걸래. 저는 남편에게 눈을 감고 있으라고 말할 때부터 애초에 딸들에게 돈을 줄 생각이 추워도 없었어요. 그저 돈밖에 모르는 그 애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그 희망을 빼앗아 좌절감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리고 더 이상 부모에게 돈이 있어도 그 애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이어진 그 아이들의 말은 참으로 전미가격이다. 뭐 안 돼, 아빠. 나 그 돈 줘야 돼. 나 억이나 생길 생각하고 가게 주인한테 월세 뺀다고 했단 말이야. 진상들 지긋지긋해서 이제 쇼핑몰 차려서 대표 소리 들으려고 이미 다음 세입자도 정해졌어. 장인은 저도 급합니다. 이미 저도 그 돈 주신다고 해서 여기 이사한테 대출 잔뜩 받았단 말이에요.
이곳저곳 지인들한테 빌린 돈 먼저 갚고 거래처에 밀린 대금도 다 갚으려고. 게다가 지인이 권리금 챙겨줄 테니까 가게 넘기라는 것도 장인어른 돈 믿고 버텨볼 생각으로 거절했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저 어쩌라고요? 엄마, 나랑이 서방도 같이 치킨집 차릴 생각으로 둘 다 회사에 했어. 어차피 아빠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서 한심하게도 그 일주일 사이에 내 놈은 이미 유산을 쓸 곳까지 다 정해놓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요. 분명 12억 전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야 줄 수 있다고 말까지 해놨는데 정말로 물 떠놓고 매일같이 남편이 눈을 감기만을 고사라도 지냈던 건지 말입니다. 그 어이없는 광경의 남편은 역정을 내며 소리치더군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내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숨을 안 거두면 어쩌려고 그런 경고 망동을 했어. 아빠, 그럼 우린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내가 너희들의 바닥을 이번에 똑똑히 알았다. 너흰 더 이상 내 자식도 아니야? 원래 있는지도 몰랐던 돈 때문에 자기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만 손꼽아 기다리는 너희 같은 놈들은 세상에 없을 거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너희 엄마가 그러라고 했냐? 아니, 이건 다 너희들 욕심에 너희가 잡아먹힌 거야. 뭐, 돈 안 주면 소송을 해서라도 너희 몫을 찾을 거라고.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라도 100살까지 벽에 똥칠하면서 아주 오래오래 살 거다. 평생 우리 옆에서 효도한 나영이한테 주고 싶은 거 다 퍼주면서 자식된 도리도 안 하려는 너희한테 부모 재산을 봐할 자격은 단 한 개도 없어. 이제 두 번 다시 내 집에 찾아오지 마라. 알았어? 나가. 아, 아빠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예, 엄마, 제발 아빠 좀 말려봐. 엄마가 우리한테 돈 준다며? 자식들이 인생 이렇게 망하게 그냥 둘이야. 엄마, 글쎄네, 아빠, 재산이라 난 손 없다니까. 그리고 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마. 나 줬으면 끝이니. 효도 같은 거 바라지 말라고 너희가 그랬지. 내가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우린 너희를 낳아준 걸로 부모된 도린 다 한 거다. 우린 그동안 너희에게 최선을 다했어. 부모 자식 간의 의리는 너희가 먼저. 지금까지의 내용에 적절한 구두점을 추가하겠습니다. 내용은 한글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져버린 거야? 이제 앞으로 너희들 알아서 살아. 우린 너희에게 더할 도리도 의무도 없으니까 큰일 났음을 깨달았는지. 내 놈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그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그놈들을 전혀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죠. 아들은 그놈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혼자서 4명은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남편이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서야 그놈들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엉엉 울며 저희 집 현관문을 나서더라도 그날 이후에도 딸들과 사이들 2달이 넘게 번갈아가며 찾아와 저희 집 현관문 밖에서 싹싹 빌었습니다. 아빠 나 졸지에 멀쩡하던 내 옷가게도 잃고 장살 터전도 없어졌어. 모아뒀던 돈도 전부에 아빠 대출금 갚는데 들어갔단 말이야. 3억만 아니 딱 1억만이라도 좀 줘. 아니면 차영중 쓸 테니까 빌려라 줘. 시댁에선 아빠 얘기도 듣고 우리 애만 봐준다고 하고 우리한테도 도움 한 푼도 못 주시겠다. 장인은 이 서방 그놈이 받아준 대출 알아서 다 해주겠다더니 알고 보니까 금리가 133% 넘어갑니다. 제가 대출 내용을 잘 안 듣고 무작정 동의를 해버린 걸 이용해서 그놈이 저한테 이런 똥을 준 거예요. 게다가 건물주가 이번에 월세까지 올려달랍니다. 안 그러면 다음 달 계약 만료 때 가게 빼라고요. 그 밀린 월세도 전부 보증금에서 까 버리겠네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저희 가게에서 술 대접거 하겠습니다. 아빠, 난 이미 후임 구했다고 회사에서도 안 받아주겠대. 내 스펙이 부족하다고 다른 회사에선 이력서 통과도 안 되고. 아빠, 당분간 우리 집 생활비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장인은 저겨우 상사한테 굽신거려야 했는데요. 사표 낼 때 제가 워낙 시원방을 떨어서지. 요새 실적 가지고 눈치를 너무 심하게 주네요. 그래서 말인데 제발 저 통해서 대출 몇 개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장인 너은 돈 많으시잖아요. 예, 그렇게 제 남편을 무시해야 될 땐 언제고
자기들이 아쉬우니 이제 와서 달라. 술 대접하겠다 하는 꼴을 보니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자식들이 저러니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저는 남편이 죽기만을 간절히 바라던 그 악마 같은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는지 듣다 못해 경찰을 불러 몇 번이나 그놈들을 쫓아냈는데 그래야만 그놈들은 더 이상 저희 집을 찾아오지 않았죠. 그렇게 남편에게 사고가 난 지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딸들 부부와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큰딸에게 문자 받은 게 한 달 전인데 그때 큰딸은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더니 내 남편 가게 결국 망하고 지금 막노동하고 있어. 나도 남의 옷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우리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아. 대출금 갚으면서 혜수는 아직도 취업도 못해서 그 집도 근근히 살고 있고 이제 속 시원해. 엄마, 그때 우리 그렇게 물먹여서 자식들 이렇게 망하게 해놓고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두 발 뻗고 편하게 사나 나 두고 볼 거야. 둘 다 치매 걸려서 평생 자식들 그리워하다가 빨리 저 세상이나 가버려. 혜수도 두 사람 모두 꼭 편히 눈 감지 말라고 전해달래. 그 문자를 보고 남편과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남편이나 저나 그래도 자식들한테 너무했던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찾아가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줘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그런 문자를 받게 된 거죠. 자식들에게 빨리 죽으라는 말을 2번이나 들은 남편은 큰 충격에 휩싸여 한동안 심한 몸살까지 앓아야 했다. 그런 우리를 위로해준 건 8개월 전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예요. 착한 두 아이는 한창 신혼인 지금 둘이서만 놀러 다니기에도 바쁠 텐데 자꾸 시간을 내어 저희까지 데리고 종종 여행을 다니곤 합니다. 일하고 신혼 즐기느라 정신 없을 텐데 뭐하러 자꾸 와. 우린 요즘 둘이서도 즐겁게 잘 지낸다. 집에만 계속 계시면 누나들 때문에 심란해 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전 두 분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아요. 두 분 덕에 대출 없이 좋은 집에서 시작했으니 대출 이자 갚는 대신 두 분께 이렇게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생각하면 좋잖아요. 저도 두 분이랑 놀러 다니는 거 너무 좋아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이 사람이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너무 잘해드려서 오히려 제가 더 분발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이번 주말엔 월미도 가서 조개구이에 소주 한잔하고 하룻밤 자고 올까요? 특히 며느리가 얼마나 싹싹한 저와 남편은 처부모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즐거움을 시부모가 된 지금에야 실컷 느끼고 있답니다. 이렇듯 저와 남편 곁엔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식이 아닌 마음으로 낳은 우리 아들만이 남아있어요. 저와 남편은 그런 아들에게 힘이 닿는 한 아주 오래도록 든든한 부모가 되어 줄 생각입니다. 남은 재산은 잘 가지고 있다가 좋은 곳에 쓸지 아니면 자식을 위해 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오은 쓰임새가 떠오를 때까지 잘 간직하고 있으려고 해요. 수와 별개로 그 돈은 남편과 저의 수십 년간의 피와 땀이 묻은 소중한 자산이에요. 저희 난과 별개로 저와 남편은 아직까지 두 딸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굉장히 심란해지고 합니다. 1년 전에야 너무 화가 나고 미운 마음에 도움을 끊었다. 만 부모가 되어 인성교육이란 명분으로 자식이 그렇게 망가진 모습을 그냥 두고 보는 게 맞는 건지 끊임없이 고민이 되어서요. 자식들의 행복을 바라며 번 돈이 결국 우리 가족에게 독이 된 것 같아 너무 씁쓸하네요. 그래서 전 이 사연을 통해 다른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원하신다면 점을 쉼표와 마침표로 수정하겠습니다. 아래는 한글로 번역된 내용입니다. 싶었습니다. 손에 돈을 쥐고 있지 않으면 부모 대접도 못 받는 게 정말 요즘 세상인지 다른 분들도 다들 저와 남편처럼 이렇게 씁쓸함을 느끼며 살고 계시는지 말이죠. 저는 앞으로도 남편과 아주 오래도록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미워도 내 자식들이 끝까지 딸들을 책임지고 도와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부모로서 할 만큼 했으니 스스로 반성할 수 있게 저대로 둬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70이 넘은 지금까지도 아니나 다를까 90이 넘어서도 눈을 감을 때까지는 자식에 대한 번뇌는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저희와 같이 끝없이 자식에 대해 번민하고 계실 세상의 모든 부모님께 이 사연을 빌려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보내고 싶습니다. 부디 모든 가정이 무탈하시길 빌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나